두 번째 핫쌈, 문준용 씨와 배현진 의원 간의 2라운드 공방입니다. 함께 보시죠. 배현진 의원, 모두에게 공정했는지 국감장에서 말씀하실 기회 넉넉히 드리겠다라고 국감에 부르겠다라는 입장 밝혔고, 이에 대해서 문준용 씨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원님은 제가 실력 있어도 떨어뜨릴 것 같은데요. 맞아요. 아무 잘못 없어도 국감에 나오라면 나오세요. 저런 말이 안 통하네요. 국회의원은 기분 나쁘면 언제든지 국감에 부를 수 있는 국민 중 한 사람일 뿐이다 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배현진 씨, 문준용 씨는 국정감사가 무엇 하는 것인지 잘 모르고 겁을 집어드신 것 같았다. 대통령 아들이라 어쩌니 억지 부리지 말고 예산 집행 과정이 공정했는지 밝히는데 당당하게 증인으로 일주에 달라라고 국감 증인 논란이 불붙었습니다. 이 첫 번째 라운드에서는 과연 그 지원금이 적절했느냐의 논란이고, 그게 이제 논란이 불거지다가 이제는 국감 증인에 나와라, 그게 맞느냐라는 논란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국회에 계셨던 두 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먼저 김연아 의원님.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라면 국회가 불렀을 때 나오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어제 황희 장관이 재미있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또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 적절한 사유가 있어서 불러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거기에 대상에서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이 설전에서 조금 우리가 본질을 파악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마 불가피하게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모든 정치인의 가족들이 다 맞다고 보여지는데요. 또 반면에 대통령의 아들이기 때문에 누리는 특권도 있을 겁니다. 일반 국민들이 다 알지 못하는 구석구석까지.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문준용 씨 개인은 그 균형점에서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 예술가들이 받는 지원금 본인의 실력으로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예술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떤 예술가들은 저런 정보에 굉장히 둔해서 저런 게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더 바라는 모습은, 제가 예술가로서 이런 일을 하는데 이런 지원금도 있고 저런 지원금도 있고, 이런 데선 이런 게 어렵고 이런 데서는 이렇게 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물론 실력이 있어서 받았을 수도 있지만 이런 정보를 갖고 좀 공유하고 싶습니다. 다른 분들도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임해 주시고, 이왕이면 국가는 민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예술가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술가들은 사실은 민간 기업의 이런 지원 없이는 스스로 예술활동을 하기가 참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페북을 썼더라면 좀 어땠을까. 그런데 정치인이 공격해서 드러난 경우도 있고, 이번 같은 경우는 아무도 지적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스스로 일종의 자화자찬처럼 저런 것을 써냈다고 하면 어느 누가 저 대통령의 아들에 대해서 역차별을 받는 억울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조금 더 성숙된 모습으로서 본인의 어려움도 있지만 본인이 미처 느끼지 못하는 대통령 아들로서 누리는 그런 편익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국감 증인으로 나올 수도 있다.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님은요? 글쎄요, 아들, 딸 이기는 부모 있습니까? 이제 아들이 사실은 조금 부적절한 짓을 할 때 그 쏘가리 하는 부모의 심정도 있을 텐데, 그 부분을 너무 이제 정치화 하다 보니까 이런 설전이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면 문준용 씨의 태도를 꼭 대통령 아들로서 그래야 되느냐라는 정도의 수준으로 놔뒀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지나치게 정치에서 이제 법적으로 맞냐 안 맞냐 정의 신청까지 가는 것도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또 하나는 아무리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내가 부르면 나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국민의 대표로서의 너무 지나친 것이죠. 예. 한편으로 보면 솔직히 말해서 마지막 과정에서 정의 신청이 될 수 있는지도, 실력이 될 수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다 부적절하다고 얘기해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문준용 씨의 태도나 그 태도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내가 부를 테니까 너 나와 이렇게 국민 앞에서 나 국민의 대표로서 너를 혼내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것이 적절한 태도인가. 국민들이 좀 다
좀 따로따로 생각해 볼 문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배현진 의원과 황희 장관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 아드님이신 문준용 씨가 문체부에서 예술원에서 6,900만 원의 지원을 받기로 확정이 돼서 이 논란이 됐습니다. 국민들이 굉장히 분개하고 계시는데요. 국민들께서 왜 화를 내는 것 같으시냐고요? 글쎄요. 네. 모르시겠습니까? 문준용 씨 얼굴 모르는 분을 국민 중에 누구도 없으시잖아요. 근데 문준용 씨께서 온라인으로 면접을 직접 보셨을 때 이분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의 아들인데 부담을 느끼셨겠죠. 저 선정이 돼야 될 이거를 대통령 아들이기 때문에 떨어뜨려야 되냐 이런 고민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심사의 공정함을 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 사무처에서 우리 문준용 씨께서 참여하신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블라인드 면접이라도 진행했어야 됐죠. 대통령 아들이면 창작 활동을 하는 예술인이 5년 동안 쉬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어제 이제 문준용 씨의 태도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었죠. 지금 여권이 비판하는 능력주의 패단을 그대로 보여줬다. 그러니까 오로지 본인이 실력으로 당선됐다는 건, 선정됐다는 건 그만큼 승자의 오만이고 그것이 패자에게 어떻게 보면 열패감을 준다, 굴욕감을 준다, 이런 점에서 이제 문준용 태도의 문제를 지적했었는데, 저는 배현진 의원도 굉장히 전략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국회의원이라는 게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당연히 국감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책무죠. 의무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해서 지금 화상 면접을 한 것을 제기한 거 말고는 특별히 외압이나 특혜를 받았다는 것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배현진 의원 입장에서는 심사위원이라든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증언이나 증거를 확보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문준용 씨 증인을 채택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사실 여당도 받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하지만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무조건 증인을 채택하면 당연히 여당이 안 받겠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논란이 정쟁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그야말로 양쪽 다 욕먹고 마는, 아무것도 본질 남지 않아 버리는 그런 점에서 배현진 의원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저렇게 문제를 끌고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기자 의견 들어봤습니다.